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착 기능사 필기 빈출 모의고사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클러치 라이닝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클러치는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을 기어박스를 통해 바퀴까지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죠.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은 플라이휠을 계속해서 회전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에 클러치에 압력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 마찰 부분, 압력판 끝단의 마찰 부분이 클러치 라이닝입니다. 따라서 계속 마찰이 되니까 내마멸성과 내열성은 커야 되겠죠. 내마멸성, 내열성 적을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부터 틀렸네요. 클러치 라이닝은 알맞은 마찰 개수 가지고 내식성, 부식에 이겨내는 성질이죠. 내식성은 크고 온도에 의한 변형이 적을 것 요건 모두 맞습니다. 클러치 라이닝은 내마멸성, 내열성은 커야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유압 제어 밸브 중 속도 제어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압 밸브 중에 흐르는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흐르는 양, 유량을 통해서 제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유량 제어 밸브에는 유스압 온이분, 유스압 온이분으로 외웠었죠. 유량 제어 밸브에는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니들 밸브, 분류 밸브 있습니다. 유스압 온이분. 따라서 이렇게 써놓고 스로틀 밸브, 니들 밸브 모두 유량 제어 밸브 맞죠? 그리고 속도 제어 밸브는 유량을 통해서 제어한다고 했어요. 회로에 공급되는 유량을 제어한다. 맞고 이를 통해서 모터나 실린더 같은 장치를 구동시키는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를 조절한다. 맞죠? 유량을 제어해서 이를 통해 기계장치의 작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모두 맞다. 하지만 작동류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한다. 자, 한쪽 방향 동그라미. 요건 방향 제어 밸브가 하는 일이죠. 유량으로 속도 제어하는 게 유스압 온이분. 작동류의 흐르는 방향을 제어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한다. 요건 방향 제어 밸브 중에 체크 밸브의 기능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 방체감 쓰셔 중에 체크 밸브의 기능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 기관, 엔진에서 윤활유의 구비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윤활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엔진 오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엔진 오일은 인화점, 발화점은 높고 비중은 적당할 것, 열 전도가 양호할 것 모두 맞지만 산화에 대한 저항이 작을 것 딱 봐도 틀렸죠. 일단 오일류는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돼서 산화돼 버리니까 산화에 대한 저항은 클수록 좋겠죠. 만약에 윤활유가 산화된 걸 쓰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심하게는 엔진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은 산화 저항 커야 된다. 디젤 기관 연소실의 형태 중 직접 분사 실식, 직접 분사 실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분사 실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연소실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시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열 효율도 높다. 하지만 노킹이 일어나기 쉽고 분사 노즐의 상태와 연료의 질에 민감한 것도 맞습니다. 요건 연소실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압축 공기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와류 현상이 약하기 때문에 착화 지연이 일어나기 쉬워서 노킹이 일어나기 쉽고 또 직접 분사기 때문에 분사 압력이 낮은 게 아니라 높아서 펌프와 노즐의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사 압력이 낮아서 펌프와 노즐의 수명이 길다. 요게 완전히 반대다. 직접 쏴주는 직접 분사 실식은 분사 압력이 높겠죠. 분사 압력이 높고 그로 인해서 펌프와 노즐의 수명은 짧아진다. 유압 모터의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압유를 사용해서 모터를 돌리니까 거기에 쓰이는 작동유, 먼지 혼입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동유 누출 시에는 작업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작동유 점도 변화에 의해서 유압 모터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프 밸브를 부착해서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한데 곤란하다고 돼 있네요. 유압 모터는 기계식 모터와 다르게 속도와 방향 제어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압 모터가 속도, 방향 제어 곤란하다 X. 작동유 속에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 현상이죠. 캐비테이션 현상은 공기나 오일 같은 유체의 흐름이 변할 때 그 속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이죠.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단답형 문제 꼭 맞추셔야 됩니다. 토크 컨버터의 동력 전달 매체는 유체죠. 토크 컨버터는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장치로서 유체를 사용해서 토크를 변환하는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토크 컨버터의 동력 전달 매체는 유체의 흐름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 동력을 전달한다. 토크 컨버터의 스테이터의 기능은 토크 컨버터의 모양만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추는 문제죠. 이렇게 토크 컨버터의 구조는 간단히 두 개의 프로펠러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 이 상태에서 한쪽 선풍기에 스위치를 넣어 회전시키면 이 안에 가득 찬 유체는 한쪽 선풍기를 회전시키면 마주보고 있는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기계적인 연결 없이도 변속 충격 없이 유체 커플링 작용을 통해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토크 컨버터다. 그래서 이 선풍기 날개, 요게 스테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토크 컨버터의 스테이터의 기능은 오일 방향을 바꿔서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토크 컨버터에 클러치판 없고요. 기계적 충격 흡수, 엔진 수명 연장, 동력 전달 장치지 엔진과 관련 없습니다. 오일의 회전 속도 감속 아니죠? 토크 컨버터 스테이터의 기능은 오일 방향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버킷에 물이 잘 빠지도록 구멍이 있어서 배수로 작업에 효과적인 버킷은 디치 클리닝 버킷입니다. 영어로 DITCH, 디치는 또랑이라는 뜻입니다. 또랑 파기에 적합한, 그림과 같이 옆 한쪽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디치, 배수로 작업에 효과적인 버킷은 말 그대로 디치 클리닝 버킷이다. 유압 모터의 회전력으로 스크류를 돌려서 구멍을 뚫는 장치다. 전신주 및 기둥을 세우거나 박을 때 사용하는 굴착기의 작업 장치는 바로 땅바닥에 나사처럼 박는 거죠. 어스 오거입니다. 어스는 지구, 땅이라는 뜻이고 오거는 쏜 것이죠. AUGER, 영어 단어만 알아도 맞춥니다. 어스 오거, 유압 모터 회전력으로 스크류를 돌려 구멍을 뚫는 장치로 전신주 및 기둥을 세우거나 박을 때 사용하는 굴착기의 작업 장치,
그림과 같은 어쏘거입니다. 회오리 감자처럼 생겼네요. 굴착기의 상부 회전체의 회전 각도는 자 360도죠. 굴착기 상부 회전체는 센터 조인트를 통해서 관로에 꼬임 없이 36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 상부 회전체 회전 각도 360도다. 굴착기 작업 시 굴착기 진행 방향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가 굴착 작업할 때는 앞쪽부터 파내고 뒤로 후진하면서 작업을 하죠. 따라서 작업 시 굴착기 진행 방향은 후진 방향이다. 쉬운 문제. 자동 변속기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동 변속기에서는 토크 컨버터를 쓰는데요. 유체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따라서 유체로 쓰이는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 필터가 막혔다, 오일 펌프 내에 기포가 발생했다. 모두 유체 압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클러치판 마모, 클러치 자체가 토크 컨버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기어 쪽으로 전달하는 부품이지 직접적으로 자동 변속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클러치판 마모와 자동 변속기 압력 떨어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동 변속기 나오면 유체, 오일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구나. 요 개념만 확실히 잡으시고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 필터가 막혔다, 오일 펌프 내 기포 발생했다. 모두 유체, 오일 쪽 문제죠. 요런 건 원인이 될 수 있고 클러치판 마모와는 상관없다. 장비보다 높은 곳 굴착. 자 여기까지 읽고 바로 답 나와야죠. 바로 파워숍을 찾습니다. 보통은 장비보다 아래쪽을 굴착하죠. 지면을 굴착하는 것은 우리가 백호라고 하고요. 장비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는 것은 숍을, 삽이라는 뜻이죠. 쇼벨, 파워쇼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퍼올리는 삽처럼 생긴 작업장치입니다. 장비보다 높은 곳 굴착하는 데 알맞은 것으로 토사 및 암석을 트럭에 적재하기 쉽게 디퍼 덮개를 개폐하도록 제작된 장비다. 파워쇼벨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디퍼 덮개 장치가 있어요. 파워쇼벨. 접지 면적이 크고 접지 압력이 작아서 사지나 습지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험한 지역 등 타이어가 피해를 입는 곳에서 작업이 가능한 굴착기는 바로 무한궤도식 굴착기죠. 사지나 습지, 모래땅이나 질퍽간 땅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타이어형이 아니다. 당연히 무한궤도식 트랙 체인 어셈블리 스케베이터입니다. 트랙형, 무한궤도식이다. 한쪽 트랙이 연약 지반에 빠졌을 때 조치 방법으로 부적당한 것은 자 요건 옳은 건 먼저 모두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약 지반에 빠졌을 때는 버킷 이빨을 흙 속에 박고 암과 붐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피벗 회전으로 빠진 쪽 트랙을 연약 지면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그리고 연약 지반과 트랙 사이에 등나무 따위를 넣는다. 모두 연약 지반 빠졌을 때 조치 방법 맞습니다. 하지만 붐을 잭 대용으로 빠진 쪽 트랙을 들어준다. 자 요렇게 왼쪽이 연약 지반이라서 굴착기가 요렇게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버킷 이빨을 요 높은 쪽 정상인 지면에 꽂고 끌어당기면서 올라오는 거는 괜찮지만 장부 회전체를 빠진 트랙 쪽으로 회전해서 이 연약 지반에 빠진 쪽 트랙을 들어올리려고 하면 요 회전할 때 무게중심을 잃고 빠진 쪽으로 그대로 꼬꾸라지거나 훨씬 급격하게 기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붐을 잭 대용으로 빠진 쪽 트랙을 들어준다. 요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한쪽 트랙이 연약 지반에 빠졌을 때 붐을 잭 대용으로 빠진 쪽 트랙을 들어준다. X. 굴착기 엔진 시동 후 점검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엔진 시동 후니까 조종석에 앉았을 때죠. 엔진 배기음과 배기색을 확인하고 이상음 및 이상 진동이 없는지 확인한다. 작동유 탱크의 레벨 게이지 적정량을 확인한다. 모두 조종석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맞습니다. 하지만 각 체결부의 풀림, 작업장치 및 유압계통 상태를 점검하는 건 엔진 시동 후 운전석에 앉아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내려서 점검해야 된다. 따라서 굴착기 엔진 후 점검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각 체결부 풀림, 작업장치 및 유압계통 상태 점검이다. 도로교통법상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속도 감속 기준은 100분의 50, 50% 감속합니다. 눈이 20mm 이상 쌓였거나 노면이 얼었거나 폭우,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100분의 50 감속한다. 50%. 자, 20% 감속 기준은 뭐죠? 비가 내려서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경우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 100분의 20 감속하고요. 폭우, 폭설, 안개다. 가시거리 100m 이내다. 50% 감속합니다. 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가 아닌 것은 자 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 등록이 안 돼 있을 때 임시운행증 발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록 신청하기 위해 등록지로 운행한다. 임시운행 사유고요. 판매 전시를 위해서 등록 전에 일시운행, 수출을 위해 선적지로 운행. 역시 등록 안 됐겠죠? 임시운행 사유 맞다. 하지만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로 운행한다. 자 요건 등록된 장비라면 그냥 수리하러 가면 되죠. 임시운행증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로 운행하는 건 임시운행 사유 아닙니다.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연구 목적 이때는 3년 이내 임시운행이고요. 그 외 등록 전 임시운행 기간은 15일. 등록 신청, 신규 등록 검사, 수출, 판매, 전시 목적으로 일시적 운행할 때 임시운행 사유가 된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건 시동 꺼지는 원인하고는 달라요. 애초에 시동이 되지 않는다. 배터리나 기동 전동기, 연료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연료 공급 펌프의 연료 공급 압력이 높다. 압력이 낮을 때 시동되지 않겠죠. 유압류의 점도가 높다. 자 유압류는 작업장치와 관련이 있죠. 시동되지 않는 것과는 관련 없고 캠축 회전 속도가 빠르다. 엔진이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요것과도 상관없다. 배터리 방전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시동되지 않는 원인 맞겠죠? 요것도 쉬운 문제네요. 시동되지 않는다. 일단 배터리 방전에서 찾고 기동전동기나 연료계통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순서로 짚어나가야 됩니다. 건설기계 조종 시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자 일종 대형 면허는 일종 보통으로 몰지 못하는 대형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 보통은 화물차의 경우 적재 중량 12톤 미만까지는 몰 수 있는데요. 12톤 이상이다 그러면은 일종 대형 면허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안전기, 노상 안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럭 적재식 천공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 대형 면허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12톤 이상 일반 화물 차량, 덤프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트럭 적재식 천공기입니다. 자, 아스팔트 살포기는 돼도 콘크리트 살포기는 안 됩니다. 일종 대형 면허로 콘크리트 살포기 안 된다. 요거까지 기억하십니다. 트랙의 하부 추진 장치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트랙의 장력은 25에서 30mm로 조정하고요. 트랙 장력 조정은 그리스 주입식 있죠? 그리고 하나가 너트식도 있습니다. 끊어, 그리고 마멸 및 균열 등이 있으면 당연히 교환해야 되고 프레임이 휘면 프레스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아닙니다. 트랙 프레임이 휘게 되면 수정해서 사용하기보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트랙의 하부 추진 장치 프레임이 휘면 프레스로 고쳐서 사용한다. X, 프레임 교체해야 됩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하부 추진체와 트랙의 점검 항목 및 조치 사항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구동 스프로킷의 마멸 한계를 초과하면 당연히 교환해야 되고요. 트랙의 장력은 규정값으로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의 손상 등 상하부 롤러 균열 및 마멸이 있으면 교환해야 된다. 자, 모두 당연한 얘기 같고 4번 각부 롤러의 이상 상태 및 리닝 장치의 기능을 점검한다. 리닝 장치가 뭐지? 안 배웠는데. 자, 리닝 장치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모터 그레이드 있죠? 이 모터 그레이더의 앞바퀴 경사 시스템을 리닝 장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굴착기 하부 추진체와는 상관없습니다. 모터 그레이더에 있는 거다. 리닝 장치. 안전관리상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에 전기를 차단해서 수리 점검을 할 때 조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스위치에 통전 장치를 한다? 자, 통전이라는 게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건데 스위치를 손으로 껐다 켰는데 여기다 통전 장치를 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통전 장치가 아니라 안전 장치를 해야 되겠죠. 1번 찍고 넘어간다. 자, 그래도 다른 것도 읽어보면 기타 위험에 대한 방지 장치, 스위치의 안전 장치, 통전 금지 기간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곳에 게시한다. 다 일반적인 안전 사항 맞습니다. 스위치에 통전 장치한다. X. 다음 중 무한궤도 굴착기에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트랙 어저스트죠. 어저스트란 뜻 자체가 조정하다라는 뜻이니까 트랙 장력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트랙 어저스트다. 어떻게 조정하죠? 나사를 돌려서 아이들러를 전후진시킴으로써 트랙 장력을 조정합니다. 트랙 어저스트.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해야 되는가? 자, 그냥 건설기계 등록이 아니라 건설기계 사업 등록이죠. 요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냥 건설기계 등록은 시도지사한테 하고 건설기계 사업 영위하고자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사업할 때. 유압식 굴착기에서 센터 조인트의 기능은 자, 상부 회전체, 하부 주행체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게 센터 조인트죠. 상하부의 연결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톱니바퀴 기어로 하는 게 아니라 유압식으로 조정하게 되겠죠. 기계적 X고 상부 회전체 오일을 하부 주행 모터에 공급하는 역할. 요게 센터 조인트의 주요 기능입니다. 상부 회전체 오일을 하부 주행 모터에 공급한다. 상부 회전체의 중심 역할을 한다. 아니죠. 상하부를 연결해서 유압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엔진에 연결되어서 상부 회전체에 동력을 공급한다. 요것도 아닙니다. 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센터 조인트는 상부 회전체 작동류 오일을 하부 주행 모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고 원활하게 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파워 핸들, 동력 조향을 사용한다. 바퀴의 정렬을 정확히 한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압으로 한다. 모두 맞지만 종감속 장치를 사용한다. 자, 종감속 장치는 조향 장치가 아니죠.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따라서 핸들 조작과 관련이 없다. 동력 조향, 바퀴, 휠 얼라이먼트,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적정압 유지, 이런 것들이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굴착기의 센터 조인트, 선의 이음의 기능은 자, 아까 했죠? 상부 회전체가 회전 시에도 오일 관로가 꼬이지 않고 오일을 하부 주행체로 원활히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센터 조인트 나온다.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하부 주행체에 원활히 공급하는 게 가장 큰 기능입니다. 상부 회전체가 회전 시에도 오일 관로가 꼬이지 않고 오일을 하부 주행체로 원활히 공급하는 게 센터 조인트, 선의 이음의 기능이다. 주행 모터가 상부 회전체에 오일을 전달한다. 아니죠. 하부 주행체에 공급되는 오일을 상부 회전체로 공급한다. 요것도 반대로 됐다. 그리고 자동 변속 장치에 의해서 스윙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 요것도 센터 조인트가 하는 기능 아닙니다. 굴착기의 규격 표시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굴착기의 규격 표시는 버킷의 산적 용량 세제곱미터로 합니다. 굴착기는 이렇게 산적처럼 생긴 형님이 타는 거죠. 굴착기의 규격 표시는 버킷 산적 용량으로 한다.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빈출 모의고사 문제형 2회 31번부터 쭉 풀어봤고요. 파이팅 모범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